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과거전자입니다. 회계기간은 단기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기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구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하여 적요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해당 계정 과목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커서를 코드 여기 딱 두고 코드 번호 몇 번이라고? 804번이라고 804 이렇게 딱 입력하면 커서가 해당 계정 과목 위치로 딱 간다 그죠? 재수당 계정 과목으로 딱 위치가 옮겨졌고 오른쪽에 있는 적요 중에서 현금 적요에다가 5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달랍니다. 현금 적요 5번에다가 이렇게 이동시켜서 옮겨 적을게요. 직급 수당 지급 직급 수당 지급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신입 직원의 잘못으로 주식회사 미래통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정리하여 잔액인 외상매출금 300만 원만 입력을 했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와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 두 가지 메뉴를 수정하십시오. 됐죠? 자, 차이 금액이 이제 받을 돈, 줄 돈이 있는데 차이 금액 부분만 그냥 차이 외상 매출금 쪽으로 기록을 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함부로 상계하면 안 된다. 총액으로 딱딱 기록을 해야 되겠다. 자, 이 두 가지 메뉴 이제 수정할 건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메뉴를 사용하든 순서는 상관없고 어쨌든 두 메뉴 다 수정은 해야 되겠다. 됐죠? 먼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볼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금액을 쭉쭉 보면요. 여기에 미래통상에 대한 게 얼마가 돼 있습니까? 300만 원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얼마로? 12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1, 2, 000, 000으로 고치자. 고치고 나니까 밑에 차액이 마이너스 900만 원 이렇게 생겨버렸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왼쪽에 있는 외상 매출금 현재 5,600만 원 요 금액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쭉 끌려온 건데 요 금액 자체가 지금 틀린 거기 때문에 차액이 현재 발생한 상태다. 됐죠? 좀 이따가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메뉴에서 요 금액을 고쳐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금액을 쭉쭉 보면요. 주식회사 캐스터라는 곳에 대한 것만 적혀 있고 주식회사 미래통상권은 적혀 있지 않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주식회사 미래통상에 대한 것도 입력을 해주자. 미래통상권을 적어주자. 얼마요? 900만 원. 9000000으로 적어주자. 그 적으니까 또 차익이 생긴다, 그지? 마찬가지. 요 외상 매입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려온 금액 요것도 지금 고쳐야 되겠다. 됐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갑니다. 외상 매출금 현재 5,600만 원대 있는데 요거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뭘로요? 자, 현재 외상 매출금이 1,2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만 기록되어 있거든. 얼마? 900만 원만큼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5,600만 원 더하기 900만 원 얼마입니까? 5600000 더하기 900만 원 하면 6,500만 원 됩니다. 이걸로 금액을 고쳐주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현재 4천만 원으로만 돼 있는데 요거 나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900만 원만큼을 늘려야 됩니다. 4900000으로 늘리자. 그리고 마지막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차변합계 대변합계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대자 차익이 0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 됐죠? 이렇게 수정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완료된 거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자 아까 차익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화면을 동시에 띄워놔서 실시간으로 변동이 안 된 거거든요. 여기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우리 원하는 상태인 차익 0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눌러볼게요. 눌렀고 계정 과목 다른 데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금액 4,900만 원으로 쭉 끌려오고 차액이 현재 0인 거. 그리고 외상 매출금 6,500만 원으로 쭉 끌려오고 차액이 0인 걸로 싹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하면 2번 문항 입력 완료. 메뉴 2개 다 닫읍시다. 그리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3번 문항 새로운 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다음 내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랍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이 3가지 있는데 지금 카드 새로 가맹 계약한 거니까 신용카드 탭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합시다. 코드가 99604입니다. 99604 이렇게 적고 새론 카드 그리고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이지 뭐 매출 가맹점 계약한 거니까 그죠? 유형 매출이라고 딱 명시까지 되어 있잖아. 그죠? 자, 가맹점 번호 74-120-7797 못 외우겠네요. 보면서 적어야 되겠다. 자, 가맹점 번호에다가 여기 74-120-779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1번 풀어봤고요. 문제 2번 일반 점표 입력 봅시다. 어떤 게 출제되었을까요? 1번 문항 8월 10일 날 7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95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현금 납부했답니다. 예수금 있던 거 그 직원 대신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납부했다고 대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10일 이렇게 적고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자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얼마요? 95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95만 원 적으면 되겠다. 2번 문항입니다. 8월 31일 주식회사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답니다. 공사비용 1억 원을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어음으로 60% 결제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주었답니다. 건물 대금 줬다 이겁니다. 차변에 건물 1억 원 적으면 되고요. 대변에 어음 끊어준 거 지급어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취득하는 거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대변에 어음 끊어주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이것이 이 문제에서 묻고 싶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주는 부분은 그냥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될 것이고 분석 끝났죠. 8월 31일입니다. 차변에 건물 1억 원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 공사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공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 계정 과목 바로 쓰면 되겠다.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다.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요? 한국건설입니다. 금액은 1억 원의 60%면 6천만 원이네요. 60,000,000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9월 13일 9월 3일에 선적하여 미국 에이스 코퍼레이션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답니다. 달러로 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외환 차손익이 인식되는 거래입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볼게요. 9월 13일. 자, 입력하기 전에 먼저 외환 차손익 먼저 분석해 놓고 점프 입력 결과가 우리 분석할 결과랑 똑같은지 그렇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달러로 되어 있는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돈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00에 대해서 돈 들어온 겁니다. 자,
9월 13일의 환율이 1달러당 1150원이니까 $10,000 곱하기 1150 하면 1150만 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이. 자,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0 곱하기 1,100원. 1,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돈은 엄청 많이 1,150만 원만큼 들어오니까 차액 금액 50만 원만큼은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다 이겁니다. 이익 봤다. 외환 차익 50만 원이 결론이다. 열심히 처음 변명해가지고 결론이 외환 차익 50만 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입력할게요.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고 거래처는 영어로 되어 있는 ABC 코퍼레이션. 금액은요. 자,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 게 얼마라고요? 1,100원 곱하기 $10,000. 1,100만 원 없어진다고. 110000000.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온다고? $10,000 곱하기 1,150원 곱한 금액. 얼마? 1,150만 원만큼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대차 차익 보니까 플러스로 50만 원 돼 있네. 자, 플러스란 말은 현재 차변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대변에 채운다는 말은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외환 차익이 되고요. 그 금액 얼마다? 50만 원이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가 똑같죠? 아,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만 원. 됐죠?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9월 19일 전 직원, 영업직 직원이 40명, 생산직 직원이 6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태양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인 비자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쓰면 되고요. 다만 코드 번호를 자 100명 중에서 40명은 영업직이니까 40% 해당 금액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60% 금액은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다. 차변. 대변은 자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 복리후생비 지출하는 게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죠. 따라서 대변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그죠? 그리고 거래처는 그 병원에 태양병원에서 예방접종했지만 거래처를 태양병원이 아니고 어디로? 카드사로 입력을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비자 카드로. 분석 끝났습니다. 9월 19일 차변에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몇 프로? 60%. 60% 부분이다. 500만 원 곱하기 60% 5, 6, 30, 300만 원이다. 그죠? 3000, 000.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40%. 500만 원 곱하기 40% 5, 4, 20, 200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차변을 입력을 하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기록하고 카드사를 거래처로 하면 되겠다. 비자 카드라고 했나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22일 본사 영업부 직원의 명함을 인쇄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명함 인쇄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 쓰면 되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네요. 대변은 현금 기록하면 되겠다. 금액은요. 아래 증빙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만 원이랍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9월 22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4만 원. 대변은 현금 4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2월 31일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150만 원이고 실제 제품 재고액은 145만 원이랍니다. 이 재고 감모액은 비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답니다. 재고 감모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나는 5만 원 부분만큼을 비정상 감모로 지금 파악이 됐으니까 차변의 재고 감모 손실
기록하고 대변에는 제품 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 그리고 대변에 제품 5만 원에 대해서는 타기증 대체 거래이니까 적요 8번을 꼭 잊지 말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죠? 12월 31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증가목으로 처리해주고 금액은 5만 원입니다. 50000 대변에 제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적요 8번 잊지 말고 적어주자. 타계정 대체. 됐죠? 입력 완료. 자,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닫고요. 자, 깨끗한 마음으로 문제 읽어보자. 1번 문항 9월 26일 프랑스 소재의 회사 메르시 봉봉에게 공급가액 5천만 원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대금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자, 입력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9월 26일입니다. 자, 부가세 요용 뭡니까? 물건 직접 수출한 거니까 16 수출하면 되겠네요.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5000000 그리고 공급처는 어디라고? 메르시 봉봉 그리고 영세율은 직접 수출이다 그죠? 1번 선택하고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맞습니다. 차변에 1천만 원은 현금 수치 차변에 현금 1천만 원 1000000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거든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9월 27일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주식회사 국민서적에서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자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대금은 당좌 수표로 결제했대요. 하단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당좌 수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겠네. 차변은 뭘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도서 인쇄비 계정금 쓰면 되고 다만 공장 기기장치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 적으면 되겠다. 자, 상단 부가세 유형은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키워드 바로 등장했네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뭐 계산서를 받았다고. 왜? 책이니까. 책은 면세 물건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3 면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전자 유형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니고 전자계산서로 받았으니까 전자 여부 여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계산서도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입력란 보면 품목, 수량,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이 부분도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그냥 따박따박 입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9월 27일 부가세 유형은 53 면세라고 우리가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자, 품목에 뭐라고 돼 있노? 책자라고 돼 있습니다. 책자. 수량은 1개고 단가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7만 원. 70000 웬만하면 이렇게 채워주자. 그리고 공업처명은 어디요? 국민서적이랍니다. 국민서적. 주식회사 국민서적. 전자여부 이렇게 꼭 잊지 말고 입력해주고 분계 차변에 도서 인쇄비인데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10월 22일 비사업자인 개인 김필국 씨에게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자, 10월 22일입니다.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거니까 매출 전표 중에서 22현과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다. 자, 현금 영수증 거래요. 공급가액 안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쫙 나눠지더라. 그지? 얼마요? 88만 원입니다. 880000 엔터. 그리고 누구한테? 김필국 씨한테 팔았답니다. 김필국 이렇게 거래 진행하고 자 분계는요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에 돈 뭘로 받았습니까? 현금 판매했다고 차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볼게요. 10월 28일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추석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식회사 포항수산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88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랍니다. 요거를 발급받았대요. 대금은 주식회사 한백건설에서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서 양도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자, 10월 28일입니다. 부가세용 뭡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매수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51 과세를 선택하면 되겠다. 자, 입력합니다. 유형은 51 과세고요. 자, 금액은요. 88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공급가액에는 800만 원만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샀다고요? 포항수산으로부터 샀다. 포항수산에서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전자 여부여. 분계는요. 차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우리 직원들 선물로 준답니다.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차변에 적으면 되고 코드 번호는 생산직 근로자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적고요. 대변에는 자 돈을 뭘로 우리가 거래처에서 제품 팔아가지고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해서 돈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요. 받을 어음.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뭡니까? 대변에 적히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위에서 끌려오는 포항수산이 아니다. 그죠? 누구한테 어음 받은 거라고? 한백건설에서 받은 거라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한백건설로 고쳐야지만 완벽한 입력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보겠습니다. 11월 22일 기계장치 취득원가 2,500만 원,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 2,340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한성에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에 처분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답니다. 기계장치 처분에 대한 대금은 30일 후에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거지.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거래다 그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래입니다. 자, 부가세용 뭡니까? 유형자산 파는 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재화 용역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급하는 것이다. 맞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했다. 매출에 있는 11번 과세를 부가세 유형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는 우리가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입력한다. 다만 그 전에 입력하기 전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분석해보고 전표 입력 결과가 내가 분석한 결과랑 맞는지 확인하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였습니까? 2,500만 원에서 2,340만 원 빼면 그게 장부 금액입니다. 2,500만 원에서 2,340만 원 빼면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짜리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자, 20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자, 물론 부가가치세와 합하면 200만 원과 20만 원 합해진 220만 원이 돈 들어오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죠. 나라에 납부하니까 항상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치세 뺀 금액, 순수하게 우리가 먹는 금액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200만 원 받고 판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0만 원 나오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열심히 전표 입력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40만 원 나오면 내가 그거 맞게 전표 입력한 것입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11월 20일 유형은 10일 과세라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요? 200만 원 적으면 되겠고. 그리고 공급처명은 어디 팔았다고? 한성에 팔았다. 자, 전조여부 여고요. 자, 1단계 대변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적는다. 2,500만 원. 250000000.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는다. 뭐에 대한? 기계장치에 대한 코드번호 207번이네. 금액 얼마요? 234000000. 234000000. 3단계 차변에 받은 돈을 적는다. 얼마 받았다고요? 200만 원과 부가가치세 합한 220만 원을 받았다고요. 요거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거든. 차변에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자. 미수금 얼마요? 2200000. 그리고 마지막 단계 대차 차익을 확인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적자. 현재 대차 차익이 플러스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변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대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니까 비용이 아니고 수익을 채워야 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40만 원이다.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결과랑 똑같다 그죠? 맞게 잘 전표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4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1월 26일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에 부가가치세 540만 원, 공급가액 5,400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답니다. 부가세용 뭡니까? 55 수입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하단 회계 처리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벌써 끝났죠? 입력합시다. 11월 25일 유형 55 수입이고요. 금액은 공급가액 5,400만 원이래요. 5400000 부가세 540만 원. 어디서? 인천세관에서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답니다.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일반적으로 55 수입에 대해서는요. 하단 회계 처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단서가 붙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그러한 단서 없이 출제되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부가세 부분만 회계 처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대급금만 딱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끌려오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끌려오는 것도 보면 공급가액 부분은 전혀 끌려오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일단 닫읍시다. 그리고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7월 25일자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16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한 거랍니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이미 했다 이겁니다. 6월 30일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면서 차이금액만큼을 미지급 세금으로 인식하는 분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부분 먼저 확인해 볼게요. 6월 30일 맞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적고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다 겁니다. 14274,000 이 부분을 7월 25일에 실제로 납부한 것이다. 7월 25일자 분기해 볼까요? 보니까
금액은 잘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정 과목을 대변에 현금은 맞겠지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했었다 이거지. 잘못했죠. 차변을 뭘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을 해야 될 것이다. 계정 과목 고칩시다. 차변 계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고치면 수정 완료. 1번 문항 풀어보았고요. 2번 문항 봅시다. 8월 17일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랍니다. 요거는 주식회사 링코로부터 프린터를 현금 구매하고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현금 구매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랍니다. 회사는 이를 비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61 현과라는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현재 입력한 상태다 이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죠? 일반 전표 입력 내용을 지우고 정확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됐습니다. 일단 8월 17일자 일반 전표 입력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차변에 상품 33만 원, 대변에 현금 33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입력이 되어 있더라. 자,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요. 날짜가 언제라고? 8월 17일로 해서 유형 60일 현과로 해서 자, 현금 영수증 거래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33만 원을 공급가액 안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33000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쫙 30만 원과 3만 원으로 나눠진다는 거 확인했고 공급처 주식회사 링코입니다. 주식회사 링코. 전자 여부는 뭐 의미 없다. 그죠? 넘어가시고 분계는 차변에 비품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다. 비품. 얼마요?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구매했다고 대변에 현금 33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정확하게 입력을 한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반 전표 입력 내용은 체크를 딱 한 다음에 삭제를 해버리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메뉴 닫고요. 자,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번 문항 영업권은 2015년도 1월 1일 1,000만 원에 취득하여 사용해 왔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 단기 회계 연도가 2016년도라고 했는데 영업권 취득이 작년도에 취득한 것이답니다. 얼마예요? 1,000만 원에. 자, 그러면 작년에 아마도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해가지고 200만 원만큼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자, 올해 얼마 인식하면 된다고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방법 언급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액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잔존가치 0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작년에도 200만 원 무형자산 상각비 인식했듯이 올해도 200만 원만큼을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됐죠? 이 부분 수동결산도 가능하고 자동결산도 가능하죠. 저는 자동결산으로 입력해 볼게요. 결산자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연 다음에 자, 사실은 무형자산 상각비도요. 이 부분이 제조 관련인지 아니면 판관비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언급 없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 적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는 전혀 입력할 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가보니까 비로소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영업권을 이렇게 딱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이 상태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 제조원가 부분에서는 전혀 입력할 란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동결산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를 조회해보면 500번대 코드는 검색되지 않고 800번대 코드만 아마도 검색될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이론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무형자산 상각비도 제조 부분이면 제조 원가로 가야 되고 제조와 관련 없는 부분이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된다라고 이론편에서 정확하게 정리했으니까 이거 실기편 문제 나올 때도 이왕이면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정리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추가로 좀 적어주세요. 해당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적어주는 것이 완벽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영업권,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 얼마요? 200만 원을 적어주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 됐죠? 자, 2번 문항 볼게요. 12월 1일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2,000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것의 원인을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다. 자, 12월 1일에 장부 금액보다 실제 금고 있는 게 더 크니까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 12,000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12,000원 이렇게 기록했겠죠. 자, 기말까지 현금 과부족 원인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 기말이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대변에는 할 수 없이 잡이익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더라. 됐죠? 이 문제를 입력하면 되겠다. 수동 결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우리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전표 추가를 탁 클릭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전표가 저 위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자,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적어주고 얼마요? 12,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문항 봅시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자, 자동 결산으로 푸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에 대손 상각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손율 1%를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번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문제에서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사 미수금, 단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으로 계산돼서 금액이 나타나지만 이 부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지워주고 요 두 금액만 딱 남겨놓은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시면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있어서 해당 금액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 자동으로 탁 금액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자, 우리 1번 문항 풀 때 이미 전표 추가를 한번 클릭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멘트가 나오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버리고 요 상태로 다시 새롭게 입력할까요? 라고 묻는 보조 화면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는 예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렇게 하면 아까 1번 문항과 관련해 가지고 입력했던 무형자산 상각비 이 부분과 조금 전에 입력했던 대손상각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다 같이 입력된 상태죠.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전표가 쫘라락 생성돼 가지고 입력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결산 관련 문제는 모두 입력 완료. 메뉴 닫고요. 자, 이렇게 결산 문제 풀어봤고 참고로 우리 아까 결산 자료 입력 메뉴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동시에 열어놨기 때문에 3번 문항 풀면서 전표 추가 클릭했을 때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메뉴 닫으셔도 됩니다. 자, 참고로 조금 전에 3번 문항 풀 때의 내용이 반영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동시에
두 화면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 누르시면 새롭게 반영된 내용까지 딱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메뉴 닫고 나서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요거에 대해서 12월 30일자로 열어보셔도 마찬가지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왕 연 김에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문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입력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요 앞에 문제 2번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그리고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계산으로 입력했던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붙어 있는 결차 결대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쫙 자동으로 생성된 전표다 이겁니다. 이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입력한 거 있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이제 조회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항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여러 가지 조회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합계 잔액 시산표로 조회해 볼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서 6월 30일로 조회합니다. 맨 위에 현금 계정 과목이 나오고요. 잔액은 36597,171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문항 정답 36597,171. 2번 문항 봅시다. 자, 그럼 요 메뉴 닫고 2번 문항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일까? 일정 기간 동안 계정 과목의 정감액을 묻고 있으니까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편하겠네요.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증감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다. 얼마요? 537,000,000. 이것이 2번 문항의 정답. 됐죠?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확인하고 싶다,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더블 클릭해도 되겠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원재료 계정 과목과 관련된 상세 내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해당 상세 내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보면 밑에 점프 내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원재료를 산 것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2번 문항 정답은 537,000,000. 자, 3번 문항 봅니다. 그럼 요 메뉴도 닫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입니다. 이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색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색은 얼마인가? 이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띄우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부가가치 탭 누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까 아닐까 뭐 그렇게 보조창이 나타나네요. 이런 거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조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아니요 누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매입세액 쪽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거는 과세 표준 해당 금액이고요. 뒤에 적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입니다. 묻고 있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즉 부가가치세 부분을 묻고 있으니까 1010000 요거를 3번 문항의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정답 1010000. 됐죠? 이렇게 하면 제 70회 기출문제 모두 확인해 보았네요. 우리 전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던 게 다 출제되었구나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